첫 번째 이슈 저격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개각을 한다 하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아마 선출직 공직자에 네.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네. 기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퇴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한에 지금 쫓기고 있고요. 네. 만약에 더 늦추다가는 그 예를 들어 장관이 없는 네. 상태에서 만약에 후보가 낙마를 할 경우에 청문회를 거치는 예. 과정에서 공백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네네. 이런 부분이 우려됐다고 봅니다. 그 공직자 사퇴 시한은 1월 14일인데 이제 청문회 준비하는 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감안됐다는 그렇겠죠. 말씀이신데요. 지금 유일호 후보자, 지금 경제부총리에 내정이 됐는데 지금 1차 개각 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려놓고 당으로 복귀했다가 지금 1차 개각이 10월 19일이었으니까 2달 만에 경제부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지금 조세 재정 전문가이긴 한데 이렇게 친박 측근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친박 측근을 다시 경제부총리에 기용한 이유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내년 경제가 네네. 역대 가장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네. 또 IMF나 금융위기 때 같은 네네. 심각한 경제 위기 현상이 네. 재발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관료에게 네. 이 경제적인 이 사령탑 전반을 총괄할 문제를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대통령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의 연속 선상에서 네네. 그 유일호 부총리를 임명해서 네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네네. 그리고 아마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네. 그리고 위기 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낫다고 본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사실 경제 현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도 그렇고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어서고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데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기용이 되면서 공격수보다는 수비수를 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유일호 후보자는 전임자의 정책 기조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최경환 부총리 그동안 굉장히 실세로 불려서 전임자와 대비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예, 그렇죠. 최경환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초이노믹슨이 이렇게 네네. 공격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네. 사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한 상황 속에서 네. 한국만의 그 정도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를 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공격수는커녕 네. 수비수라도 제대로 해내면 네. 다행이 아닌가 하는 네네. 것이 저는 제 생각이고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연속성은 유지하되 네네. 최경환 부총리 때의 기조와는 네. 확연히 다른 기조를 가져가야 될 상황이다. 네네. 왜냐하면 이 좀비 기업에 대한 정리도 있고요. 네.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내년에 한국 금리도 미국이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따라서 올라가야 될 거고 네. 그럴 경우에 1,200조 가계부채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5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심각한 아마 이 부채를 감당해내지 못할 하우스 푸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또 심각한 문제는 이 전체적인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실질적으로 이 최소한의 성장률, 즉 2~3%대라도 2%대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럼 신성장 동력이 뭐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외환이라든지 한국의 이 자금 사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네네. 정부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네네. 내년에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달러가 굉장히 환율이 인상이 되고 금리가 폭등해 간다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응해 나가려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가져왔던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기조와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정책 기조를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청와대가 얼마 전에 국회의장에게 정의연 국회의장에게 경제 활성화 법안들, 노동개혁 5법들, 직권상정 요청하면서 지금 경제 비상사태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부총리도 바뀌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바뀌고 이러는 게 약간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몇 달 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해서 네. 소비 매출이 늘어났다, 네네. 경제가 3분기, 4분기에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위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물론 관료들이나 또 출마할 분들은 경제가 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경제로는
뭐 세계가 다 장기 불황에 접어들고 있고 한국도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데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기조들을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네네. 경제가 위기다. 저는 유사일의 가장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부분 속에서 사실상 출마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땐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 기조는 변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선거를 앞두고 부총리가 교체되는 부분은 네네. 매우 지적절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총리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 지금 교육부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현안으로 걸려 있는데요. 지금 이준식 교수는 거명되던 인물이긴 하지만 기계공학 전공이세요. 지금 좀 뜻밖이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뭐 역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부총리를 갖다 선택했더라면 네네. 또 이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방탄 부총리를 임명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그런 논란이 예, 또. 그러니까 아예 그 국사 역사 문제에서 네. 완전히 자유로운 그 부총리를 갖다 임명했다. 네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겠다 이런 부분을 천명한 걸로 보이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금 산학협동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즉 대학교 4년 2년을 졸업한 그 학생들은 넘치는데 실제로 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미스매치, 즉 불일치한다는 거죠. 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대학 교육 전체를 갖다가 혁신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요구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또 교수들도 논문 위주의 책상에서 이 가르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현장 위주로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그 이준식 교수가 적임자다. 이런 네네.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깜짝 발탁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임기 후반을 가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지금 주요 부서 총리, 부총리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부서의 그 수장들을 자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즉 임기 말에 경제 위기를 맞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뭐 본인이 그 해온 어떤 모든 치적들이 오점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한마디로 안정지향형, 관리형 내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으로 돌아간 사람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에 야당에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 새누리당 좀 조용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제 최경환 의원의 복귀로 이제 좀 친박들이 전열을 완전히 좀 가다듬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이제 친박들이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 경쟁에 지금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양상이죠. 야권보다 좀 유예되었을 뿐이지 네네. 여권 내부에 있는 공천 룰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결선 투표 제도라든지 또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네. 또 그 우선 추천이라고 하는 전략 공천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네. 이런 문제들이 쉽게 타협이 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친박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지금 공천특별기구, 네. 즉 룰을 정하는 부분에서부터 김무성 지도부와 맞서겠다. 네. 또 이 전국 곳곳에 친박 성향을 가진 유력 후보들을 지원해서 그 이 경선에서 많이 당선시키겠다. 네네. 이런 의지들이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천 룰을 둘러싼 친박과 비박의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심화되느냐 이런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어제 공천특별기구 인선을 보면 약간 개파를 안배해서 약간 당장의 갈등은 좀 피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권 내부에 그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야권은 약간의 합의도 되지 않으면서 네. 폭발적이고 한마디로 분열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네. 여권은 계속 이렇게 이 어떤 갈등을 유예시키면서 네네. 조금씩 합의를 봐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네네. 않습니까? 아마 그 대통령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의식해서 네네. 그런 양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근데 유예된 갈등이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해결이 될지 안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올지 그 부분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역대 여건이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정리해 온 양상을 본다면 여건은 현재 뭐 있는 부분에서 서로가 적당히 자기 것을 얻고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네. 일단은 지금 조금씩 해소해 나가면서 좀 갈등이 유예된 상태지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좀 친박과 이 비박 간의 갈등 어느 정도로 좀 심화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